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60만 4,348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4만 3,424명, 완치 145만 5,065명으로 집계되어 2.7%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5,000명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미국 식품의약국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 결과 얀센 백신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얀센 백신 접종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이유는 백신을 접종한 6명에게서 혈전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혈전 발생이 확인된 6명은 모두 18세에서 48세의 여성입니다. 이 가운데 1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 다른 여성이 중태로 입원했습니다. 참고로 혈전은 혈액 응고 과정을 통해 혈액이 지혈되어 생성되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같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이 급증하고 있으며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방역당국과 보건 담당자들에게 보건 규정을 잘 지키도록 상기시켰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손을 자주 씻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특히 노년층의 백신 접종에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가 5월 6일부터 17일까지 느바란 귀향을 금지시키자 해당 기간 전에 귀향을 서두르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귀향 금지 기간을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귀향 금지의 목적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것이므로 일반 시민들이 귀향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5월 6일 이전에는 도시간 이동에 대한 제재가 없지만 방역 규정은 엄격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노백 백신의 낮은 효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시노백 백신을 계속 맞아야 하느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당국 대변인은 최고의 백신은 지금 맞을 수 있는 백신이라며 백신의 종류를 따지지 말고 정부가 제공하는 백신을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모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생성 부작용과 관련해서도 세계보건기구가 여전히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에는 시노백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수입됐으며 보건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추가 수입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자 중국에서 최대 1억 회 분량의 백신을 공급받는 방안을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방위사업청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KF-X 분담금 미납 문제 해결을 위한 재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실무 협상을 마무리하여 하반기에 사업을 정상화하고 분담금 문제도 해결하겠다며 특히 올해 말 인도네시아 공동개발 인력들이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F-X 시제기 출고식 이후 공동개발에 대한 분위기가 다시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분담금 미납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네시아 측과 협상을 재개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고려할 사항이 많아 짧은 시일 안에 결론을 내기에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인도네시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상환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개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협상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사업비 분담금 가운데 지난 2월까지 8,300억 원을 내야 했지만 현재까지 2,200억 원만 납부하고 아직 6천여억 원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월 24일로 예정된 미얀마 사태 논의를 위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미얀마 군부가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후 첫 해외 방문이 자신들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미얀마의 민 아웅 최고사령관은 정상회의에 참석해 쿠데타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의장국인 브루나이의 국왕과 말레이시아의 총리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으로 개최를 합의하였고 아세안 사무국이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미얀마 외에도 아세안 10개국의 정상이 모두 참석 의지를 밝혔으며 특히 인도네시아는 이번 회담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재 미얀마는 쿠데타 이후 군부 유혈 진압 속에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군부에 맞서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가 출범하여 내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이트진로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소주 수출액 성장률이 2016년 대비 2020년에 각각 5배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국가 정책상 주류 규제가 엄격한 시장에서 이룬 성과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두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과일 리큐로 임기를 앞세워 현지 유통망 개척과 브랜드 인지도 확대에 주력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식음료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소주와 과일 리큐르가 좋은 반응을 얻으며 인도네시아 2020년 소주 수출액 실적은 2018년 대비 55% 성장하는 등 지난 4년간 연평균 45%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현지 유통망에 입점하여 오프라인 판매도 확대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하이트진로 해외사업본부 총괄상무는 2016년 소주 세계화를 선포하고 경제성장, 인구 기반, 주류시장 현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동남아시아 국가를 집중 공략하며 K-소주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며 젊은 층의 니즈에 맞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현지 맞춤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IT 기업 텐센트가 올해 말까지 인도네시아에 데이터 센터를 2개 설립하여 급성장하는 아시아 지역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을 놓고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가장 뜨거운 전쟁터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으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은 인구 2억 7천만 명인 인도네시아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알리바바도 인도네시아에 2개의 데이터 센터를 열었으며 규모를 30%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텐센트 측은 자카르타 중심 상권에 위치하게 돼 데이터 센터는 금융 서비스, 전자상거래, 엔터테인먼트, 게임, 교육 등 다양한 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데이터 처리 지연을 줄일 수 있어 더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텐센트는 동남아시아에서 금융 기술이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서비스를 집중하고 공공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컨설턴트에 따르면 지난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데이터 센터 투자는 2019년보다 4배 증가한 2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전통주의 이슬람위원회는 자신을 선지자 무함마드 이후 26번째 선지자라고 주장하며 금식어를 조롱하고 이슬람 종교의 가르침을 모욕한 유튜버의 행동에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 해당 단체 집행위원회는 유튜버의 행동은 사회 갈등과 대중 불안을 유발하며 인도네시아의 무슬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슬림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해당 유튜버는 2018년부터 홍콩으로 출국하였으며 현재는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인터폴과 협력하여 수배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담당 수사국장은 용의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수사는 지속될 것이며 신성 모독과 증오 발언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부 수마트라 팔렘방의 실로암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간호사가 2살짜리 환자를 돌보다 정맥 주사가 잠시 빠져 출혈이 일어나자 보호자가 흥분하여 폭행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간호사는 왼쪽 눈에 멍이 들었고 입술과 복부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사건 영상은 온라인에 공유되면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즉시 수사하였고 가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큰 저항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가해자는 4일 동안 아들을 돌보느라 피곤한 상황이었는데 간호사의 미숙한 조치로 출혈이 일어난 것 같아 감정적이 되어 그랬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병원과 해당 간호사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한편 가해자는 형법 351조에 의해 최대 2년 8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